서울의 밤은 차갑고 골목길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민주는 어두운 골목 끝 낡은 한옥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손에 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까? 그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계부는 민준을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이 테이프, 어머니가 죽기 직전 남긴 이 낡은 녹음은 민준의 삶을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었다. 민준은 22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머니. 은혜는 민준이 16이었을 때 재혼했고, 계부인 재혼은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사람이었다. 민준은 어머니가 재혼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민준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 특히 민준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고, 태연이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연은 25세. 한국계 미국인으로 2년 전 서울로 유학 온 사진학도였다. 그는 강남의 번화가와 달리 조용한 북촌의 골목을 사랑했고, 그곳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북촌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민준의 수줍은 미소와 태연의 따뜻한 눈빛은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강렬했고, 민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계부 재훈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재훈의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던 마지막 날들. 재훈은 민준이 병원에 오는 것조차 막았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은혜가 더 아파. 그의 말은 독이 되어 민준을 집 밖으로 내몰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은 재훈이 자신을 완전히 지우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집, 가족,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까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이 카세트 테이프는 달랐다. 민준이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빛바랜 테이프가 나왔다. 테이프에는 민준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은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이거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 태연은 민준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다. 그는 곧장 북촌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낡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플레이어의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 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아,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 목소리는 떨렸고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은혜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재훈이, 그가 날 속였어. 네가 아는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몰라.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말은 재훈이 단순한 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민준의 삶을 지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에도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민준은 태연을 바라보았다. 이거 우리가 알아내야 해. 엄마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혼자 아니야. 민준아. 내가 같이 할게.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민준은 그 안에서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은 태연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카세트 테이프는 여전히 플레이어 안에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어두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훈은 단순히 민준을 집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고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태연은 서울 도심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어머니의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훈이 날 속였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선 이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봐야 해. 그리고 재훈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의 존재는 민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은혜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비밀을 드러냈다. 민준아. 재훈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우리 가족의 모든 것, 특히 네가 가진 권리야.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권리. 그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말하는 권리란 무엇일까? 테이프는 이어졌다. 재훈은 내 병이 악화되도록 방치했어. 그가 내 약을 바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 민준의 숨이 멎었다. 계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말인가?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진정해. 민준아. 우리가 진실을 찾을 거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냈다. 태연아. 이건 너무 커. 재훈이 엄마를 죽였다면 나도 위험할 거야. 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뭘 했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두 사람은 재훈의 집, 민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향했다. 그 집은 이제 재훈과 그의 새로운 가족이 사는 곳이었다. 민준은 그 집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문 앞에 서자 재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너 같은 놈은 여기 올 자격 없어.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민준은 그의 손을 힘껏 쥐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훈은 외출 중이었고 집은 고요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책상, 그녀가 사랑했던 꽃무늬 커튼,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민주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은혜와 민준, 그리고 민준의 친아버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민준은 그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재우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민준이 모든 걸 상속받아야 한다는 걸 그가 알게 된다면?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재산을 남겼고 재우는 그것을 가로채려 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민준의 친아버지는 누구였을까? 태연은 일기장을 훑으며 말했다. 여기 적힌 이름. 강민수.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돌아온 것이다. 민준과 태연은 황급히 일기장과 사진을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재훈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스쳤다. 너희가 여길 왜 왔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준은 태연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달리며 숨을 헐떡였다. 재훈의 위협적인 기운이 그들을 쫓아오는 듯했다. 태연은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겨낼 거야. 내 엄마가 널 위해 남긴 진실을 지킬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태연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기록은 재훈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암시했다. 민준은 태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고마워. 태연아. 너 없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함께야. 민준아. 끝까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재혼의 비밀은 그들의 사랑과 삶을 위협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민준과 태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름, 강민수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민준은 강민수가 자신의 친아버지의 가능성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그는 왜 자신을 떠났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그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태연은 자신의 유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민수의 행적을 추적했다. 인터넷 검색과 몇 통의 전화 끝에 그들은 강민수가 현재 부산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만약 그가 날 원하지 않는다면? 날 모른다고 하면? 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하지만 알아보자. 민준아.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두 사람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민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결과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야. 그의 말은 민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강민수의 사진관을 찾았다. 낡은 간판 아래 50대 중반의 남자가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사진 속 남자였다. 강민수는 민준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너 은혜의 아들이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수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은혜가 널 내게 보내지 않았을 줄 알았어. 강민수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의 친아버지였다. 하지만 은혜와의 결혼은 짧았고 재훈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재훈은 은혜의 재산을 노렸어. 그리고 날 내 삶에서 지웠지. 강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혜가 재훈과 재혼했을 때 난 너를 지키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 하지만 후회돼. 널 혼자 두고. 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재훈이 날 협박했어. 네가 내 아들인 걸 알면 널 해칠 거라고.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재훈이 뭘 더 숨기고 있는지 아시는 거죠? 민준의 엄마가 남긴 테이프에 따르면 재훈은 은혜님의 죽음에 연루됐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재훈은 은혜의 재산뿐 아니라 그녀가 가진 땅을 노렸어. 그 땅은 지금 서울 도심에 있는 거대한 부동산이야. 은혜는 그걸 너에게 물려주려 했지.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재훈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요. 재혼을 막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강민수는 오래된 서류를 꺼내왔다. 이건 은혜가 남긴 유언장이야. 재훈이 이걸 숨겼을 거야. 그리고 병원 기록을 찾아봐. 은혜의 약이 바뀐 흔적이 있을 거야. 민준과 태연은 서류를 챙겨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재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재훈은 민준이 강민수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다. 서울로 돌아온 민준은 태연과 함께 병원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훈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들이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태연의 곁에서 용기를 얻었다. 태연아, 만약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태연은 그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이겨낼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재훈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과 태연은 병원 기록을 찾기 위해 은혜가 입원했던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투병하던 마지막 날들의 기억은 민준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재훈이 자신을 병실에서 쫓아냈던 순간을 떠올렸다.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말은 민준에게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병원의 기록 보관소에 접근하기 위해 은혜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를 찾았다.
김 박사는 은혜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 터였다. 김 박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의사였다. 민준이 어머니의 테이프와 유언장에 대해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혜 씨의 약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나도 했었지.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없었어. 그는 망설이며 덧붙였다. 재훈 씨가 병원에 자주 왔었어. 약을 관리하는 간호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그 간호사가 누구죠? 김 박사는 기록을 뒤져 한 이름을 꺼냈다. 최지영 간호사. 하지만 그녀는 2년 전 병원을 그만뒀어. 민준과 태연은 최지영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현재 인천의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천으로 향했고 요양원에서 최지영을 만났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민준을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은혜 씨 아들이 여기 온 거지? 민준은 테이프와 유언장을 보여주며 다그쳤다. 엄마의 약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재훈과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요. 최지영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태연의 차분한 설득에 결국 입을 열었다. 재훈이 날 협박했어. 돈을 주면서 약을 바꾸라고 했지?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은 민준을 무너뜨렸다. 재훈이 어머니를 죽인 것이 확실해졌다. 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당시의 약품 기록을 건넸다. 이걸 가지고 가. 하지만 조심해. 재훈은 위험한 사람이야. 민준과 태연은 기록을 챙겨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재훈의 부하들이 따라붙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태연의 아파트로 돌아오던 길의 검은 차가 그를 따라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황급히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누가 날 미행해? 태연은 즉시 달려나왔다. 두 사람은 골목길로 숨어들었지만 재훈의 부하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국 그들은 민준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재훈님이 경고했지. 더 파헤치면 가만 안 둔다고. 그 순간 태연이 달려들어 민준을 보호했다. 짧은 싸움 끝에 두 사람은 간신히 도망쳤다. 하지만 태연의 팔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너 때문에 다친 거면 난 괜찮아. 우린 이겨낼 거야. 그들의 사랑은 위협 속에서도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재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민준은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해. 재훈을 법정에 세워야 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최지영의 증언과 병원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재훈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민준과 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이혜진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혜진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테이프, 유언장, 병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다. 이건 충분히 재훈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야. 하지만 그는 돈과 권력이 있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민주는 불안했지만 태연의 단단한 손길이 그를 다잡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이혜진은 두 사람의 결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재훈이 반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 그들은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이혜진은 최지영을 증인으로 세우고 강민수에게도 증언을 부탁했다. 강민수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내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지만 재훈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다. 어느 날, 민준은 태연의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민준을 협박했다. 소송을 멈춰. 안 그러면 너와 내 남자친구 모두 후회할 거야. 민준은 두려웠지만 태연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포기할 것 같아. 그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재훈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태연의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민준의 전화에는 협박 메시지가 쌓였다. 태연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유학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민준과 태연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그곳에서 민준은 태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태연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랑이 위험하다면 난 그 위험을 감수할게. 너 없으면 난 아무 의미 없어. 그들의 대화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혜진 변호사에게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이혜진은 단호했다. 내가 이런 싸움에서 물러난 적 없어. 민준 씨, 태연 씨, 나 믿어. 소송 날짜가 다가왔다. 민준은 법정에 서기 전 어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준아, 너는 충분히 강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은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법정에서 재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혜진은 차분히 증거를 제시했다. 최지영의 증언, 병원 기록, 그리고 은혜의 테이프. 재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민준은 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재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민준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며 법정 내 여론을 흔들려 했다. 이런 사람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태연이 일어섰다. 민준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는 은혜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민준은 태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재훈의 악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다. 재훈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를 비난했다. 민준은 은혜의 재산을 낭비할 불안정한 인물이다. 그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지만
이혜진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재훈 씨가 은혜 씨의 죽음에 연루된 증거는 명백합니다. 민준 씨의 사생활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최지영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훈이 약을 바꾸라고 협박했던 순간을 생생히 묘사했다. 병원 기록은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다. 재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은혜의 테이프가 재생되었다. 민준아. 재훈이 날 속였어. 그가 내 약을 바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 은혜의 목소리는 법정 안을 울렸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가짜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강민수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은혜와의 과거, 그리고 재훈의 협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가 민준을 떠난 건 재훈 때문이었어요. 그는 은혜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모든 걸 계획했죠. 민준은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재훈이 그 사랑을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곧 끝나. 민준아. 재판은 며칠간 이어졌다. 재훈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판사는 최종 변론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 재훈 씨는 은혜 씨의 사망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은혜 씨의 유언에 따라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승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재훈이 법정 밖에서 민준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법정을 나선 민준과 태연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연은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 내 엄마가 널 지켰어.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도 날 지켰어.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훈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민준과 태연을 노리고 있었다. 이혜진은 그들에게 경고했다. 재훈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민준과 태연은 잠시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강민수의 부산 사진관으로 돌아갔다. 강민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여기서 지내. 내가 너희를 지킬게.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느꼈다. 그곳에서 민준과 태연은 잠시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바닷가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말했다. 태연아. 네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쥐었다. 우린 운명이야. 민준아. 하지만 재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는 민준의 상속을 막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부산의 바닷가는 고요했다. 민준과 태연은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에게 기대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유언장과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엄마가 날 이렇게 지켜줄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안이 묻어 있었다. 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린 자유야. 재호는 더 이상 널 해칠 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재호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민준의 상속을 막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민수의 사진관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재훈의 부하였다. 민준을 내놔. 안 그러면 이곳을 다 부숴. 강민수는 단호하게 맞섰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들은 강민수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과 태연은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부산의 좁은 골목을 달리며 숨을 헐떡였다. 태연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이겨낼 거야. 믿어. 민준아. 그들은 이혜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혜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재훈의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그는 민준에게 직접 전화했다.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그 유산은 내 거야. 민준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태연, 강민수, 그리고 이혜진과 함께 재훈의 마지막 계략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혜진은 재훈의 재정 기록을 파헤쳤고, 그가 은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증거를 찾아냈다. 마지막 법정에서 이혜진은 재훈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혔다. 돈 세탁, 협박, 그리고 은혜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재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 체포되었다. 민준은 법정을 나서며 태연을 끌어안았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태연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삶이. 민준은 어머니의 유산으로 서울의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태연은 그곳에서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며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렸다. 강민수는 가끔 부산에서 찾아와 그들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민준은 어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민준아, 너는 충분히 강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를 지켰고 태연의 사랑은 그를 살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재훈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빛났다. 민준과 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북촌의 골목을 걸었다. 가을 노을 아래 그들은 자유로웠다.